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굿모닝 하이텍 CIA 사업본부 김성태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행사장에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세션 종류에 따라서 오후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힘드시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지금 업계 트렌드의 클라우드, 정보보호, 빅데이터 그리고 마지막 인공지능까지 달려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앞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듣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베이넥스 지금 상무님께서 한 2분 정도 먼저 끝내주셨기 때문에 잘하면 저는 2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저 드릴 말씀이 되게 많고 재밌게 뭔가 좀 드려보고 싶어서. 근데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내로 끝내야 되니까 일찍 올라와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1분 지났네요. 오늘 말씀드릴 AI 환경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진에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라는 것을 뜬구름을 잡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16번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얼마 전에 입사한 저희 굿모닝 하이텍의 신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네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공통 질문을 드렸죠.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는 바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세 분 모두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인프라를 어디에 두고 쓸 거냐에 따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원격에 있는 퍼블릭에 있는 것, 우리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퍼블릭이라고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하는 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1번의 답변이 있었고, 두 번째 답변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내가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IaaS라고 부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하게 되면 SaaS,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PaaS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세 번째 응답자분이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비용 효과적인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 훨씬 더 나은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졸업도 하기 전인 이 분들이 지금은 이제 같이 합류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더 이상 클라우드가 먼 세상에 있는 뜬구름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옆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실까요? AI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왔던 이미지 사진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이 문구를 제작을 해서 보였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보통신부 혹은 과학기술부 이런 데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문구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왜? 조류독감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AI가.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오늘만큼 이 시간만큼 AI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하게 조류독감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죠? 저희는 AI라는 용어를 이제는 조류독감보다는 인공지능에 더 가깝게 사용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수중에서 학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즘 우리는 기존의 그 트렌드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뜬구름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발표했던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오전에 클라우드 인프라 세션에서는 VM웨어 기반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HCI라고 하는 하드웨어 플랫폼들에 대해서 그리고 KT 클라우드 그 다음에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를 이용한 파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정보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정보보호에는 DNS, 디도스 공격을 획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식, 아카마이 혹은 특권 계층에 대한 접근 제어, 그리고 생체 보안 인증을 하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세션에서는 AI
ML,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바로 전 세션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옴니채널 그리고 AI 기반 챗봇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업계 흐름인 AI 환경을 어떻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계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퍼센트가 있죠. 가운데는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GIT 솔루션스 데이의 theme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과 제4차 산업 대응을 위한 솔루션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파괴적인 비즈니스 혁신 때문에 전통적인 기업, 인더스트리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존에 대한 수익에 대한 확률들인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금융권에서는 약 18% 정도.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잘 못 알아듣겠다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파괴적 혁신, 비즈니스 혁신이 무엇이지? 오전에 나왔던 세션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박석희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K뱅크, 카카오뱅크 얘기가 나왔죠. 기존에 있던 은행들은 지점과 대리점들을 다 두고서 그것들을 다 운영을 해내고 계세요. K뱅크,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앱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앱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기존에 있던 은행권들도 그 카카오뱅크의 앱을 따라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의료 서비스에서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우리는 원격 진료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국내에 있는 의료 업계를 통해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계세요. 기존에 있던 병원들이 하지 못하던 영역이죠. 가능한 이유는 네트워크도 발전되고 그만큼 더 진찰할 수 있는, 원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이런 것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수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만큼의 수익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나왔던 것 중에서 에어비앤비, 존 디어라고 하는 농기구, 그 다음에 우버 얘기 많이 나왔죠. 우버도 사실은 조금 지나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왠지 말씀드려볼까요? 싱가포르에서 우버랑 비슷한 솔루션을 하고 있는 업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그랩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랩 앱을 쓰게 되면 똑같은 비슷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랩이 왜 유명하냐면 싱가포르에서 우버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얘기죠?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우버가 얼마나 뛰어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인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그 회사를 투자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했던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이 얼마 안 됐다고 생각되지만 충분히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면 거대한 공룡도 같이 인수하고 거대한 더 큰 공룡으로부터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8월 31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 데이터가 가장 잘 써야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까지는 빠른 인터넷을 썼기 때문에 좋은 나라였어. 뛰어난 나라였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라는 얘기가 아주 오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실 먼저 세션에서도 음성인식 얘기 많이 나오고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사실 좀 궁금했어요. 오늘 세션이 정확하게 한 13개 정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13분의 발표자분들께서 데이터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발표자분께 다음번에는 데이터에 대한 또 다른 연관된 발표를 맡기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내는 게 인공지능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핵심 키워드로 오늘 말씀드리면 그럼 데이터가 불러올 우리의 기회라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 측면인데 저희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조사된 내용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세우는 방식 중에 하나로 2019년도까지 40%는 AI 서비스를 하겠다. 와닿지도 않아요, 문구가. 50%는 2021년도까지 AI 관련된 인력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분야에 채용하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 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한번 보실까요? KT가 2020 몇 년이죠? 5년 동안이네요. 23조 투자하고 채용을 얼마나 하겠다. 삼성전자는 AI 센터를 뉴욕에 또 세운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9월 달에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했기 때문에 9월 얘기만 있는데, 금융권에서도 채용할 때 AI를 쓰자.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 헬스케어에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할 때 AI를 쓰자. 공공기관에서도 AI를 쓰자라는 얘기죠. 6개의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기사는 미국 MIT에서 1조를 넘게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AI 전문 대학교를. 그 정도로 지금 AI는 우리 현실에 상당히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기존의 AI는 그럼 왜 안 됐느냐? 쓸 만큼의 데이터가 사실 저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AI를 구현하기 위한 트레이닝 시키고 결과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용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6개의 업계 있죠. KT,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은행권, 그 다음에 자율주행, 헬스케어, 공공까지 AI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더스트리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AI는 만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를 채택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기업들, 고객분들은 데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AI라는 플랫폼이라는 것,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는 이걸 빅데이터라고도 불렀어요. 빅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해내서 과거의 현실을 가지고 지금의 인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걸 직접 뭐 BI 툴이나 이런 걸 돌리지 않고도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키면 알고리즘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레커멘드를 결과로 보여주는 게 AI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향후에 어떤 식의 권고를 해주느냐까지 일련의 과정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AI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볼게요. 예, 고려사항이네요.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워크로드 분석을 좀 해보면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수집해서 그 데이터들이 쓸만한지 여부는 검사해서 필요 없는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는 버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준비를 하고 정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구를 돌리고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뽑아낼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어디에서 해내느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비에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설비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실제로 올리고 있는 사진, 글, 어떤 해시태그의 키워드, 로케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겠죠. 이 데이터들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성격이 순차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전송돼서 저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쓰기 업무가 주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파일의 크기는 각각의 센서를 수집하는 장비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시 작업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긁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는 CPU를 이용하는 작업이 좀 많습니다. 데이터 사전 작업이라고 하죠. 잘못된 데이터를 없애서 읽어서 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업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무작위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도 들어온 소스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 작업은 동시에 CPU가 많은 처리를 하게 되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방식의 단계로 보내는데, 이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방식은 조금 전 세션에서 나왔던
GPU의 기능, 병렬 처리 위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해서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GPU 서버는 랜덤한 처리를 읽기를 반복해서, 그리고 동시 작업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패턴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형태고, 마지막에 가서야 학습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무작위로 읽기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권고하겠어 라고 결과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워크로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I/O 패턴을 좀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을 할까를 좀 고려해 볼게요.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은 거기에다가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사전 작업 혹은 정지하는 작업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복제하고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되겠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CPU는 다시 처리를 또 하겠죠. 아까 패턴을 했던 방식대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GPU 서버에 넘기는 과정도 복제, 전송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좀 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요하는 이 순간에는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하는 시간이 지금 완료될 정도로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준비를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직전 단계, 마지막 단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AI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라는 인프라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센서 데이터가 모이는 부분부터 데이터 준비 작업, 그리고 학습 하는 단계 모든 것을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둬서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구축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전송 복제에 걸리는 시간을 줄 수 있고, 그만큼 분석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분석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인프라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도입식 고려사항을 좀 해볼까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추정을 해가지고 GPU 서버 엔비디아 DGX1 두 대로 할까? 내가 지금 센서 데이터는 몇 테라가 모이는지 모르는데 한 20테라 그냥 할까? 40테라가 될지 잘 모르겠네. 이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AI를 구축하면서. 구축하는데 DGX 서버 들어왔으니까 좀 기다렸다 스토리지 붙이고 하지 뭐. 컨테이너에 의해서 뭐 도커 준비하지 뭐. 근데 데이터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왜? 다른 업체에 의해서 다 발주를 내고 신청을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맞는지 베리파이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DGX 서버가 잘못됐는지, 스토리지에 넘어가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잘못됐는지, 스토리지의 I/O가 느린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I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인증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AI 환경을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인증되어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두 개의 업체에서 이렇게 3월 말에 AI라고 하는 AI에 준비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8월 말에 얘기를 했던 온탑 AI라고 하는 두 가지 솔루션 플랫폼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AI라고 하는 솔루션을 얘기를 드려볼까요? 구성 방식은 DGX 서버가 4대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퓨어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시스코 혹은 아리스타의 백지 네트워크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AI를 위한 스택, 소프트웨어 스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했던 또 다른 네뎁의 온탑 AI라고 하는 부분 구성을 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DGX1 서버 4대의 플래시 스토리지의 백지 시스코 스위치 거의 똑같습니다. 구성 방식을 볼까요? 예, 백지 네트워크 뭐 이렇게 중간에 있는 GPU 클라우드 딥러닝 스택이라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그럼 둘 간의 공통점이 뭔가를 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공통점이야말로 AI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탠다드한 인프라 환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통점 1번,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는 NVMe라고 하는 최신 프로토콜로 저장을 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GPU 서버의 처리 방식의 특징이 뭐였죠? CPU와 다르게 병렬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처리. 대단위의 데이터가 들어와도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죠. NVMe는 기존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뭐냐면 병렬 처리한다는 거죠. 64,000개의 큐를 갖고 동시에 I/O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GPU 서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NVMe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게 두 회사의 공통점입니다. 네트워크는 얼마를 쓰느냐? 100G 네트워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백본도 40G 정도 쓰고 계시는데 100G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속도는 AI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연산해내자라는 의미에서 같은 네트워크를 쓴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트워크를 쓴다는 얘기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IP 기반의 스토리지를 쓴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DGX 서버에도 내부 올플래시 SSD 디스크가 4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스토리도 올플래시로 구축을 할 것이고 둘 간의 용도는 하나는 로컬 캐시로 하나는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으로 쓰라는 얘기까지도 두 솔루션의 공통적입니다. 확장성 측면에서 좀 볼까요? 확장성, 스케일 아웃으로 DGX 서버가 늘어날 때마다 스토리지를 더 붙여라. 각각의 성능이 필요할 때마다 붙여라 라는 얘기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렉이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DGX 서버를 늘리고 스토리지를 늘리고 스케일 아웃 시켜라 라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AI 환경을 위해서 스토리지는 NVMe에 100G 네트워크를 쓰고 스케일 아웃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인데, 둘 간의 공통점을 보면 DGX1도 여러 대의 서버들, CPU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40개의 렉이 필요했던 것을 하나의 서버에서,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보면 스토리지는 10개의 렉이 필요했지만 한 개의 렉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상명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구축 사례인데요. 중간에 우리 비디오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제 핸드폰을 굳이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온 이유는 저도 연예인처럼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죄송하지만 객석, 관중이시고 무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왜 찍었을까요, 제가? 생뚱맞게 저는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겁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면 여러분들 사진 얼굴을 제가 클릭하면 그게 어느 분인지 뜨지요. 어떻게 뜨죠? 페이스북이 인공지능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친구인 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태그를 다 해주죠.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페이스북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AI 인프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찍었지만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좀 더 편의를 주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의학계도 마찬가지고 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고 연구조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인프라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능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랑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일관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시간 남은 게 지금 이제 사장님,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랩업 해주실 건데 사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딱 1분만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를 봤을 때 오늘 저희가 했었던 얘기들 GIT 솔루션 데이는 비즈니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과 4차 산업 대응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렸던 세션들 클라우드, 정보보호, 빅데이터, AI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굿모닝 하이텍에서 공급하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보보호 솔루션들, AI를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들,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나왔던 저희 회사의 모토죠. 최선을, 최고를 제공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보호,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굿모닝 하이텍에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